안녕하세요, 이보입니다. 진짜 되게 오랜만에 영상 찍는 것 같아요. 그쵸? 올리는 것도 되게 오랜만이고, 제가 이번에 영상을 찍게 된 게, 제가 드릴 얘기가 있어가지고 찍게 됐어요. 제가 드릴 얘기는 제가 사실 임신을 했습니다. 지금 한 16주 정도 됐고요. 한 4개월 된 거죠. 그래서 그동안 좀 몸도 너무 좀 피곤했고 나른했고 좀 어디 특별한 곳을 갈 일이 그렇게 많지가 않아가지고 사실 영상을 찍긴 찍었는데 딱히 올릴 수 있는 그런 제 컨디션이 아니더라고요. 그래서 계속 한 달, 두 달 이렇게 가다가 이제 조금 중기에 접어들게 돼가지고 영상을 찍게 됐어요. 일단은 이번 영상은 찍은 이유가 제가 이제 임신 사실을 알고 나서부터 지금 16주가 되기까지 제가 이제 처음 겪는 상황이다 보니까 더군다나 저는 이제 호주에 와 있잖아요. 그래서 호주에서의 병원은 어떻게 가야 되는지도 잘 몰랐고 더군다나 이제 산부인과에 대해서 출산에 대해서 이걸 어떻게 진행해야 되는지 몰랐었는데 이제 제가 지금 조금 해보니까 알겠더라고요. 그래서 이미 이제 뭐 카페나 이런 데서 인터넷이나 이런 데서 알아보시는 분들은 되게 똑부러지게 잘 하시는데 저는 잘 몰랐어가지고 아무래도 그래도 저 같은 분 좀 있으실 것 같아서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셨으면 해가지고 제가 처음에 임신 알게 됐을 때부터 지금 16주까지 제가 병원을 어떻게 다녔고 초음파나 이런 검사는 어떻게 했는지 그런 걸 조금 간략하게 말씀을 드리려고 해요. 그래서 일단 첫 번째 제가 이제 임신을 테스트기로 확인을 했어요. 사실 저희는 임신을 계획하고 그랬던 게 아니어가지고 어느 날 제가 너무 졸립고 졸음운전까지 할 정도로 너무 졸립고 그리고 이제 생리를 이제 할 때가 됐는데 생리통 시작하기 전에 묵직하게 그 좀 아파오는 거 있잖아요. 허리 아프고 그런 느낌이 한 2주 정도 있는데 시작을 안 하는 거예요. 그래서 좀 느낌이 이상한데 그래서 혹시 몰라서 테스트를 해봤어요. 근데 너무 놀랍게도 두 줄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물론 계획한 건 아니었고 계획 안 한 것도 아니었고 저희는 그냥 자연스럽게 생기면 낳는 거다라고 생각만 하고 살다가 이게 막상 딱 임신 확인을 하고 나니까 너무 기분이 이상하더라고요. 그래서 일단은 안 믿겼어요. 안 믿겨가지고 제가 집에 갈 때 테스트기를 하나 더 사가지고 또 테스트를 했는데 또 이제 임신 사실로 나온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게 맞구나 라는 생각을 했었고 이제 남편 퇴근하고 왔을 때 얘기를 했죠. 그래서 둘 다 이제 되게 기쁘면서도 황당하면서도 당황스러운 상황이었습니다. 그래가지고 이제 어떻게 해야 되냐 그 다음날 그 GP를 찾아갔어요. 호주는 일단은 큰 병원을 가기 전에 무조건 일반 진료를 먼저 봐야 돼요. 그걸 이제 GP를 본다고 하는데 가까운데 이제 조그맣게 닥터들이 모여있는 일반 진료를 볼 수 있는 닥터들이 모여있는 병원이 있어요. 일반 가정의학과 같은 그런 느낌인데 거기를 예약하고 가서 나 임신을 한 것 같은데 확인을 하고 싶다 했더니 피검사랑 소변검사를 할 수 있게 해주더라고요. 그래서 피검사랑 소변검사를 하고 며칠 뒤에 다시 갔더니 임신한 게 맞고 지금 4주에서 5주 정도 된 것 같다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러면 너 한 2주 있다가 7주 차 초음파를 할 수 있으니까 초음파를 찍을 수 있게 편지를 써줄게. 그러니까 레퍼럴 레터라고 하죠. 닥터 레터를 써줘요. 근데 그게 그 닥터 레퍼럴이 있어야 제가 초음파를 볼 수가 있는 거예요. 근데 초음파도 그 병원에서 바로 볼 수가 있는 게 아니고 초음파 찍는 곳이 또 그런 센터가 또 따로 있어요. 호주는. 그래서
엑스레이나 MRI나 CT나 초음파를 찍을 수 있는 그런 센터가 따로 있어서 그 의사가 제가 초음파를 찍을 수 있게 그 병원을 연결을 해줍니다. 그러면 제가 그 레터를 들고 집에 가서 그 병원에 전화해서 제 주수 7주 될 때쯤 맞춰서 예약을 잡아요. 그러고 난 다음에 그 병원에 가서 닥터가 준 편지 주면서 나 예약해서 왔다 하면은 그때 이제 거기서 이제 초음파를 찍어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때 가서 7주 초음파를 찍고 애기 집을 확인을 했어요. 요겁니다. 완전 조그맣죠? 진짜 이때 너무 둘 다 감동을 받아가지고 이렇게 프린트를 해주시더라고요. 그리고 가격은 150불이었어요. 근데 환급을 한 50불 정도 해주거든요. 전 메디케어 그 카드가 있어가지고 의료보험 같은 건데, 그래서 한 100불 정도 초음파 비용으로 썼습니다. 7주 때 첫 초음파죠. 그러고 나서 이제 그 다음은 어떻게 해야 되지? 그래서 모르고 있었는데 아무래도 이제 병원을 다시 찾아가 봐야 되겠는 거예요, GP를. 그래서 다시 찾아가서 나 초음파 찍었다. 그리고 나서 넥스트 스텝이 뭔지 몰라서 왔다 했더니 그럼 이제 큰 병원 연결을 시켜주겠대요. 그래서 그때 이제 제가 나중에 출산하게 될 병원 있죠. 그 큰 병원을 연결을 시켜줘요, GP가. 그래서 저에 관련된 자료들을 쭉쭉쭉 뽑아주고 맨 마지막으로 나의 지금 이 임신한 환자를 당신 병원에 보내겠습니다. 받아주세요 하는 그런 편지를 써줘요. 그래서 나한테 주면서 이거 리셉션에 제출해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집에 와가지고 그러면 나중에 전화해서 예약을 잡고 병원 가서 이걸 제출하면 되겠다 생각을 했어요. 근데 그렇게 1주, 2주 가고 나서 전화해서 빨리 예약을 해야지 하고 전화를 했더니 그 병원에서 너의 관련된 자료 여기 안 왔는데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제가 이제 직접 그 출산병원 연결해준 출산병원에 가서 제 자료를 제출하면서 예약을 해달라고 등록을 했어요. 근데 저는 또 예약을 하면 거기서 바로 날짜를 주고 뭐 이렇게 해줄 줄 알았는데 그냥 제 자료만 받아들더니 알았어, 너 가서 기다려 이렇게 하는 거예요. 한 2주 정도 걸릴 거야. 그래서 뭐 또 2주가 또 걸린다고? 그래서 뭐 이렇게 오래 걸려. 그러고 그냥 일단 알겠다고 하고 집에 왔어요. 근데 주변에서는 7주 때 초음파 한번 찍고 12주 때 또 한번 찍어야 된다고 하는데 제가 그때 한 이제 11주 정도가 돼가는 시기였어요. 근데 만약에 2주 더 기다리면 12주가 지나가 버리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한 2주를 너무 그 허송세월을 한 거예요. 빨리 그때 먼저 출산병원에 전화해가지고 알아보고 등록하고 했었어야 되는데 그걸 잘 몰랐던 거죠. 제가 너무 무뎠던 거죠. 막 일하고 피곤하고 막 그러다 보니까 나중에 해야지 그러다 보니까 1주, 2주가 밀린 거예요. 그래서 아무튼 그 출산병원은 출산병원대로 따로 예약을 진행을 하는 거고, 그래서 저는 이제 12주 초음파를 찍어야 되는데 빨리 출산병원을 가서 닥터를 만나고 그제서야 또 이제 12주 때 초음파를 찍는 줄 알았는데 초음파는 그 출산병원이랑 별개로 제가 처음에 그 초음파 찍었던 센터 있잖아요. 거기서 12주 초음파를 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다시 닥터를 찾아갔어요. 그래가지고 닥터를 찾아갔더니 이번에는 다른 GP를 제가 진료를 보게 된 거예요. 처음에 봤던 GP 말고. 근데 이분은 여자분이셨고 처음 분보다 되게 세심하게 주마다 알려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진짜 이게 처음 만나는 GP가 좀 중요하구나라는 생각을 했어요. 웬만하면 좀 여자분, 좀 출산 경험이 있으신 여자분을 만나는 게 좋은 것 같아요. GP 처음에 보실 때. 그래서 처음에 갔던 분 말고 이제 여자분 GP를 만나서 나 지금 출산병원까지는 예약이 돼 있는데 12주 초음파를 해야 되고 다운증후군 검사랑 기형아 검사 할 수 있게 도와달라고 했어요. 그랬더니 그분이 알겠다고, 그럼 너 초음파 찍을 수 있게 편지 써줄게, 편지 써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저는 그때 그 초음파로 다운증후군 검사를 할 수는 있는데 조금 더 호주에는 집중적으로 검사를 할 수 있는 하모니 테스트라고 해가지고 산모 피를 뽑아서 체열 검사로
다운증후군 검사랑 기형아 검사랑 성별까지 검사할 수 있는 그런 테스트가 있어요. 그래서 저는 그거를 따로 신청을 했어요. 이거는 보험이 안 되는 거고요. 그냥 사비로 하는 건데 그때 제가 430불을 냈던 것 같아요. 그래서 430불이면 싼 건 아닌데 그래도 제가 첫 아이고 제가 나이가 조금 있다 보니까 좀 정확하게 하고 싶어가지고 조금 욕심을 내서 검사를 했어요. 그래서 검사를 하는 것도 바로 할 수 있는 게 아니라 그 의사한테 나 검사할 수 있게 이렇게 편지 써줘 하면은 편지를 써줘요. 편지라기보다 그냥 그 테스트 할 수 있게끔 예약할 수 있게끔 예약증 같은 걸 발부를 해주거든요. 그래서 그때 새로 두 번째 GP한테 갔을 때는 12주 초음파 할 수 있는 레터랑 이제 하모니 테스트 할 수 있는 레터를 받았어요. 근데 다행히 그 GP가 있는 병원에 그 하모니 테스트를 하는 그 피 뽑는 랩실이 있어요. 그래서 그때 바로 가서 하모니 테스트 피를 먼저 뽑았고 그러고 나서 집에 와서 초음파 예약을 잡았어요. 제가 예전에 7주 때 찍었던 그 센터로 다시 전화를 해가지고 다시 제 초음파 날짜를 잡았죠. 그리고 나서 하모니 테스트는 7일이 걸려요. 검사 결과까지. 그래서 검사 결과가 나오면 다시 그 GP를 봤던 그 GP를 다시 만나러 가서 제 검사 결과를 드리면 되고요. 초음파는 초음파대로 초음파 찍는 센터 다시 또 가셔서 찍으시면 되는 거예요. 저는 이 과정을 잘 몰랐었으니까 어떻게 되지 막 이랬는데 그냥 이렇게 하다 보니까 좀 정리가 되더라고요. 근데 처음에 더군다나 이제 호주에서 아무도 도와주실 분 없으신 상황이면은 좀 저처럼 횡설수설 하실 수 있으실 것 같아요. 그래서 아무튼 저는 이제 또 하모니 테스트 결과를 기다리면서 12주 초음파를 하러 갔어요. 그래서 저 그때 이제 뭐 머리 사이즈 체크하고 이제 뭐 몸 신체 뼈 다 잘 자라고 있는지 뭐 심장 박동이랑 뭐 손가락 발가락 이제 다리랑 팔이랑 잘 이제 자리 잡혀 있는지 아기가 잘 크고 있는지 그거 테스트를 이제 체크를 했고요. 다행히 너무 건강하게 잘 있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이제 제가 그때 당시가 한 14주 정도였어요. 원래 12주 때 가서 체크를 했어야 되는 건데 좀 늦었죠. 그래서 제가 넥 사이즈랑 이런 거 괜찮냐고 한번 물어보니까 다운증후군 검사하기에는 조금 늦었다 얘기를 하더라고요. 근데 너 근데 하모니 테스트 했으니까 그게 더 정확하고 그걸로 검사 결과 확인하면 될 것 같다 그렇게 얘기하더라고요. 그래서 하모니 테스트가 초음파보다 더 정확하다고 해요. 그래서 99% 그러니까 결과가 99%까지 거의 일치한다고 하니까 아마 조금 걱정이 많이 되시고 염려가 되시는 분들은 하모니 테스트 해보시는 것도 저는 좋은 것 같아요. 그리고 또 좋았던 게 뭐냐면 저희는 성별이 되게 궁금했는데 14주 때 초음파로는 안 나오더라고요. 저희는 나올 줄 알고 조금 기대를 했는데 20주 정도 돼야 성별을 알 수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가지고 그냥 하모니 테스트 한 거 좀 더 기다려야겠다 하고 그날은 초음파만 찍고 나왔죠. 그래서 12주 때 찍은 초음파 보여드리면 진짜 많이 컸어요. 여기 보이시나요? 이게 제 아기입니다. 진짜 신기한 게 이제 머리도 있고요, 입술도 있고요, 눈, 코, 입 다 있고 손가락, 발가락 이제 발도 막 이렇게 움직이기도 하고 너무 신기한 거예요. 제 뱃속에 그게 있다는 게 저는 아직 안 느껴지는데 그래서 남편이랑 둘 다 너무 또 신기해서 진짜 또 이제 생전 겪을 수 없는 경험을 하고 왔죠, 둘이서. 그리고 나서 한 며칠 있다가 하모니 테스트 결과가 나왔다고 해서 그 GP 예전에 저 두 번째 만났던 GP를 가서 확인을 했는데 여자분 GP 있잖아요. 그분을 보러 갔어요. 그리고 하모니 테스트 결과 나왔다고 저한테 연락을 주는 게 아니라서 제가 전화해서 체크를 해야 돼요. 한 일주일 정도 걸리니까 일주일 정도 여유를 갖고 이제 테스트를 먼저 받으시고 일주일 있다 전화하셔서 내 결과 나왔니? 물어보면 결과 나와 있어 하면은 그때 이제 제가 봤던 GP랑 다시 예약을 잡아서 이제 결과를 들으시면 될 것 같아요.
저도 그래서 남편이랑 이제 둘이 같이 가서 결과를 들었죠. 그래서 일단은 의사는 다 결과 알고 있고 성별까지도 알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래서 너 성별 지금 듣고 싶어? 이렇게 물어보더라고요. 그래서 남편이랑 저랑 그냥 검사 결과지 접어서 달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이렇게 의사가 알겠어 그렇게 얘기하고 일단은 기형아 테스트랑 다운증후군 검사랑 아기 건강은 다 너무 좋다. 다 건강하다고 얘기를 했어요. 그러고 나서 이제 성별을 안 들은 상태로 결과지만 이렇게 받아가지고 집에 와서 아 이걸 어떻게 확인을 할까 말까 어떻게 하지 하다가 30분을 그렇게 보내다가 그냥 이렇게 펼쳐가지고 한 줄 한 줄 가리면서 이걸 이렇게 내려가면서 남편이랑 확인을 했죠. 그래서 이제 결과지가 어떻게 생겼냐면 되게 그냥 뭐 없어요. 저 되게 특별할 줄 알았는데 다 그냥 영어, 모르는 영어. 여기 위에는 제 정보라서 가리고 이렇게 쭉 나오는데 여기 보시면 이렇게 로우라고 나와 있잖아요. 이게 가능성이 낮다는 거예요. 이제 기형아랑 이게 무슨 그 넘버더라고요. 증후군 넘버인데 이게 될 가능성이 낮습니다라고 나와 있고 여기 밑에 보시면 성별이 나와 있죠. female. 그래서 저희는 지금 딸을 가진 부부가 되었습니다. 부모죠. 딸 엄마가 될 것 같아요. 원래 사실 저희가 진짜 딸을 진짜 기다렸어요. 둘 다 딸을 바라고 있었고 근데 제가 16주잖아요. 근데 입덧이 없이 되게 스무스하게 잘 지나갔어요. 그냥 조금 피곤한 정도, 소화가 안 되는 정도. 근데 먹는 것도 되게 잘 먹었고 특히 먹는 게 고기류는 좀 안 땡겼고 먹긴 먹었는데 막 찾아 먹을 정도는 아니었고 근데 막 상큼한 거 있잖아요. 자두, 파인애플, 막 복숭아, 레몬 아이스크림 막 이런 거 너무 먹고 싶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걸 좀 자주 먹었고 매운 거. 근데 닭고기 이런 게 안 땡기는 거예요. 신기하게 입맛이 조금 바뀌더라고요. 근데 주변에서는 제가 안 가리고 다 잘 먹으니까 왠지 아들인 것 같다. 그리고 그냥 제 친구들도 다 제가 아들일 것 같다고 그랬어요. 그냥 느낌에. 왜 그런 사람 보면 느낌이라는 게 있잖아요. 그래서 저도 그냥 어떡하지? 아들이면 어쩔 수 없지. 조금 더 화이팅해서 키워야지 뭐 그러고 있었고 남편은 무조건 딸이어야 된다. 딸만 내가 키울 수 있다. 막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딸을 너무 좋아해가지고. 그래서 저도 이제 딸이면 남편이 조금 더 분위기가 적극적이 될 것 같고 가족 분위기도 되게 화목해질 것 같은 거예요. 남편이 아들이면 되게 근엄한 아빠가 될 것 같다고 그러면 분위기가 되게 딱딱해질 것 같다. 근데 딸이면 아빠는 딸바보가 되잖아요. 그래가지고 저도 내심 딸을 기다렸고 남편도 딸을 기다리고 있으니 정말 딸이길 바랬죠. 근데 이제 첫 번째는 건강이 최고였으니까 건강하게만 있어 다오 그렇게 기대를 했는데 정말 행복하게도 딸입니다. 그래서 저는 지금 16주 차고요. 아마 지금이 황금돼지띠라고 하죠. 그래서 9월 말쯤에 출산 예정이고 이제는 딸이라고 알게 되었으니까 출산용품 같은 걸 좀 구경도 하고 이제 더 배가 나오기 전에 조금씩 사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저의 요즘의 생활은 이제 뭐 출산, 육아 이런 아기 용품 이런 거에 대해 되게 관심이 많이 쏠려 있는 상태고요. GP를 처음에 이제 임신 진단 받으실 때 그때 GP가 되게 중요한 것 같고 초음파는 그 출산병원이랑 별개로 초음파 센터에서 계속 체크업 하시면 되는 거고 그래서 7주 때 한번 첫 체크하시고 12주 때 초음파 또 하시고 20주 때 그때 체크를 하시면 돼요. 근데 그 사이에 아마 출산병원이 연계가 돼서 예약됐다고 연락이 올 거예요. 그러면은 이제 그때 또 출산병원 가서 출산병원은 출산병원대로 또 체크업을 하시면 되는 거고요. 일단은 제가 16주까지의 과정은 이 정도로 저도 이 정도로 알고 있고 이 정도로 경험을 했고요. 나중에 이제 출산병원 가서 진짜 닥터 만나가지고
앞으로도 진행되는 과정은 또 다음 영상으로 한번 찍어보도록 할게요. 일단 오늘은 같이 임신 축하해 주셨길 바라면서 너무 기분 좋은 소식을 말씀드리게 된 것 같아서 저는 너무 기분이 좋고, 같이 지금 임신하신 분들이나 육아하시는 분들 같이 화이팅 하셨으면 좋겠고요. 저도 열심히 화이팅을 해서 육아맘을 진입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도 영상 봐주셔서 감사합니다.